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임상 현장의 실력 향상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그 숨겨진 원인, 때로는 조커 카드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통증을 만드는 요방형근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방형근, 허리 옆 네모 근육이죠. 그 장골릉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저기 12번 갈비뼈하고 요추 1번에서 4번 횡돌기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통을 옆으로 이렇게 굽히거나 아니면 골반을 들어 올릴 때도 쓰이고요. 또 반대쪽으로 움직일 땐 몸통을 딱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정화 근육입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근육인데 또 잘 놓치기도 하고요. 임상에서 선생님들 많이 만나실 텐데 환자분이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요 라거나 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요. 심지어 기침만 해도 허리가 팍 울려요. 이런 말씀하시면 이거 요방형근일 수 있겠다. 딱 떠올리셔야 하죠. 그렇죠. 그런 특징적인 호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근육 통증의 핵심 특징, 그 힘줄 견인 통증, TTP라고 하죠. 이거랑 신경 포착 통증, NEP, 이 둘의 차이, 그리고 좀 효과적인 관리 전략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요방형근은요, 신경을 직접 막 압박해서 생기는 그 NEP 있죠.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아픈 거. 네, 신경 증상이요. 네, 그런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오히려 움직일 때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부착된 힘줄이 당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이 오는 TTP. TTP, 힘줄 견인 통증. 네, 힘줄 견인 통증이 훨씬 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면 요방형근 말고 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TTP냐 NEP냐 구분하는 게 진단에서 진짜 첫 단추겠네요. 환자분들은 허리 아프면 그냥 다 신경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움직임이랑 통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패턴을 잘 봐야겠어요. 예를 들어 오래 앉거나 서 있다가 움직일 때 아니면 옆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오래 하고 나서 더 아프다. 이러면 TTP를 확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그 12번 갈비뼈 가로 아래쪽이나 장골릉 위쪽 아니면 요추 횡돌기 주변 그 부착부 있죠. 거기를 눌렀을 때 아프다, 압통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네, 압동점 확인.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요방형근이 저 안쪽에 그 척추기립근 같은 큰 근육들보다 더 깊숙이 있거든요. 맞아요. 깊죠.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환자분 자세나 다른 근육 긴장도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만져질 수도 있고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초음파로 직접 보면서 평가하기도 해요. 그게 훨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죠. 와, 초음파까지. 하긴 깊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촉진 어려운 거 말고 또 주의할 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방형근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주변이 아픈 경우 뭐 그런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방형근 자체는 신경을 잘 안 누르는데요.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어요. T12부터 L4 신경 앞가지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거든요. 신경들이 지나간다. 네, 근데 이 신경들이 예를 들어서 대요근 있죠. psoas major. 네, 대요. 네, 그런 다른 근육이나 주변 구조물에 의해서 눌리거나 자극받으면 통증은 마치 요방형근 문제처럼 그 부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상 감각 같은 것도요. 연관통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감별하는 게 중요해요. 뭐 대요근 자체를 촉진하는 건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해부학적 위치 관계랑 연관통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야, 평가부터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럼 이렇게 평가를 잘해서 요방형근 문제로 어느 정도 판단이 섰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저희가 쓰는 수기 기법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허혈성 압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허혈성 압박이요? 네, 이스케믹 컴프레션, 그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죠. 거기를 찾아서 한 10초에서 길게는 90초 정도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그럼 그 부위 혈류가 조절되면서 통증 역치가 좀 올라가고 민감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이건 비교적 적용하기 좀 쉽고요. 네, 일단 찾아 누르는 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크로스파이버 마찰입니다. 크로스파이버 프릭션. 이건 근섬유나 힘줄이 주행하는 방향이랑 수직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아, 절반대로 문지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고 조직 자체의 움직임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특히 좀 만성적인 TSTP 양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하면 조금 더 깊게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 환자분이 능동적으로 골반을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통증 감소나 기능 회복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오, 능동적인 움직임까지 더하면 좋군요. 근데 그 크로스파이버 마찰은 이름만 들어도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 같은 거 없을까요? 아, 맞아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 조절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세게 막 문지르기보다는 환자분 반응 잘 보면서 점진적으로 압력을 높여야 하고요. 왜 하는지, 얼마나 할 건지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깊은 근육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압박하는 건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네, 소통과 강도 조절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근막 이완 기법입니다. 마요파셜 릴리스. 이건 앞선 두 기법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넓은 접촉면을 사용해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긴장을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 부드럽게. 네, 전반적인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좀 더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허혈선 압박, 크로스파이버 마찰, 근막 이완. 와, 다양한 접근법이 있네요. 각 기법의 특징이랑 목적을 잘 이해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잘 조합하는 게 핵심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허리 통증의 조커, 요방연근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특징부터 그 통증 패턴, TTP, NEP 급여라는 거, 평가할 때 고려할 점들,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기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방형근은 진짜 직접 만지기도 좀 까다롭고 주변 구조물이랑 얽혀 있는 것도 복잡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로 직접적인 수기 치료 기법들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점은 왜 이 요방형근에 긴장이 생겼을까? 그 근본 원인이 뭘까 하는 점이에요. 아, 근본 원인. 너무 많이 하고 있다거나 이런 전신적인 움직임 패턴이나 다른 구조와 연관성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환자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